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2교시 3영역에서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에는 2017년도에 시행된 것이 되겠죠. 3영역이기 때문에 51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1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역사회 그러면 오랜 세월 동안에 기본 정의가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설명을 해서 그냥 지역사회 그러면 당연히 지리적 지역사회처럼 이렇게 알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지리적 지역사회의 기능이 지리적 지역사회야 사라질 수야 없겠지만 오히려 지리적 지역사회, 그럼 지리적 지역사회는 소위 동질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데 요즘은 지리적 지역사회의 동질감이 거의 사라지면서 오히려 사이버 공간 범위 내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하는 기능적 지역사회의 비중이 더 커진 겁니다. 어쨌든 지리적 지역, 로스의 분류에 의해서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를 가지고 중점을 보는데, 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지역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성을 기초로 한다. 특히 힐러리와 같은 사람은 지역사회의 3대 구성 요소를 지리적 공간성 또는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연대감 또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이렇게 세 가지를 들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테니스의 분류에 의한다면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틀린 거군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상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등장하고 있다. 좋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적 도로는 것은,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적 도는 이 이론 교재를 보시게 되면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만 이건 와렌이 제시한 것이 되겠어요. 와렌이 제시한 걸로써 지역사회 기능의 비교적 도. 자, 여러분들 보면은 경주 그러면 무슨 도시라고 합니까? 경주 그러면 관광도시, 전주 그러면 문화도시, 청주 그러면 뭐 교육도시, 포천 그러면 군사도시, 이런 것처럼 도대체 지역사회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능을 비교할 것이냐를 가지고 있는데 와렌은 4가지를 들었습니다. 와렌은 4가지. 첫 번째가 그 지역의 자치성 유무, 두 번째 서비스 제공의 일치성 유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소속,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동질감, 소속감이죠. 또 그런가 하면 기능의 수평적 체계 유무, 이걸 가지고 따졌던 겁니다. 거기 보시면 사유성은 없지만 서비스의 일치성, 지역사회 내 서비스 영역이 동일 지역 내에서 모두 해결되느냐의 정도, 심리적 동일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중요한 준거 집단으로 생각하는 정도, 자치성, 타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 수평적 유형, 상이한 조직들의 구조적, 기능적 관련성 정도, 이렇게 4가지를 들었습니다. 답은 1번이 아닌 거지요. 53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운동, 지역사회 복지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운동, 노동자 계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민중운동, 지역사회 복지의 확산 발전을 위한 생활운동, 복지권리의식과 시민의식 배양을 위한 사유권 확립운동, 지역사회 관련 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을 이루는 연대운동, 다 지역복지 관련 운동이지만 그중에 가장 거리가 먼, 너무 지나치게 확대시킨 것은 노동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번에 보시면 다음의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 다양하게 학자들마다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A 사회복지사는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 추진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배경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제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나친 관주도의 이런 운영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관들 간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관들 간의 역할 분담, 효과적인 적자가 빠져 있군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개발과 유지, 인간 욕구의 가변성 수용, 집중과 분산의 균형, 또 전문가의 역할, 이 중에 가장 결국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개입이 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개발, 즉 참여의 확대라든지 참여 보장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중에 가장 것은 국어 문제군요. 답은 2번이 되겠어요. 55번에 보시면 조선시대 흉년으로 인한 이재민과 구빈을 위한 국가기관은, 자, 우리가 구빈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따지건 아니겠지만,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 지방마다 있는 민간자치 규약을 말합니다. 민간자치규약을 향약이라고 하고, 활인서라고 하는 것은, 활인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료기관이면서 구빈기관의 성격을 같이 맡은 이런 기관이 되겠어요. 다음에 진율청이라고 하는 것은, 진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국가기관으로서 구빈기관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빈기관이 되겠고, 기로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경로우대기관이 되겠고, 동서대비원은 고려시기에 있었던 의료기관이면서 수용시설을 말합니다. 이건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5번은 맞지 않는 거고, 1번은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4번은 노인을 우대하기 위한 경로우대기관이기 때문에 이건 성격이 맞지 않고, 이 중에 이재민과 빈민을 구제한 기관은 진율청이고, 활인서는 의료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번에 보시면 영국의 지역사회 보호 역사 중 다음의 특성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는 1968년에 시범 보고서, 1971년에 하버트 보고서, 1982년에 바클레이 보고서, 그리고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 이런 등으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를, 세 번째, 지역사회를 사회 서비스 제공제로 인식하면서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권한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재정을 지방, 지역사회로 이양해 줄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것이 바로 시범보고서 1968년이 되겠어요. 시범보고서. 그것이 20년 후인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제안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2005년에 그것이 현실화되지요. 바로 여기처럼 사회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독립된 부서가 창설되어야 된다고 주장이 되면서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권한과 재정은 일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안된 것이 바로 1968년에 시범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56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접근해서, 또 내년에도 반드시 나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에 보시면 다음의 지역사회복지 이론은, 지역사회복지 관련 이론은 사회체계 이론도 있고, 생태학 이론도 있고, 기능주의 이론도 있고, 갈등주의 이론도 있고, 엘리트 이론도 있고, 다원주의 이론도 있고, 권력의존 이론도 있고, 사회교환 이론, 또 사회구성 이론 등등 많은 이론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 다양한 집단과 조직이 이익을 표출함으로써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서로 의견을 피력하고 타협, 조정, 중재 등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이익 집단 정치 이론이라고는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원주의 이론. 더구나 두 번째, 더욱더 친절하게 이익 집단들 간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간주한다. 바로 이것을 이익 집단 정치 이론, 다른 말로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58번에 보시면 다음의 지역사회복지 이론은, 지역사회복지 이론이 보통 한 문제에 나오더니 이번에 연거푸 이렇게 많이 다뤘네요. 사회복지관은 생존 차원에서 외부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재정 지원자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A 사회복지관은 기관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후원 기관을 발굴하였고 이를 통해 직원들은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힘있는 자의 압력, 힘있는 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이론으로서 권력 의존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 의존. 결국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하물며 지역사회마저도 국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약한,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역사회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이를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권력 의존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9번에 보시면 노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노트 정리를 통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노스만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계획 모형, 사회행동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가 이론 강의처럼 세 개의 모형을 모두 설명할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지역복지 실천을 뭘로 정의를 했냐면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략으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지역복지 실천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이에 깊이 전략으로 주민들의 참여권 확대, 주민들의 주도권 확보, 주민들의 스스로의 지도자 양성, 주민들의 자립자조 역량의 강화, 이런 등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전체나 지역주민 전체를 클라이언트로 설정하되 권력기관을 바로 지역사회를 같이 함께 이끌어갈 협력자의 관계로 봤어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사를 어떤 입장으로 보냐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는 권력과의 관계와 더불어 있는 협력자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분석 전문가이다. 지역사회 개발 모형과 같은 건 노스가 분류할 때 하고 많은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겠지만,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지역사회 개발 모형으로 간다면 노스가 말하기를 안내자나 전문가나 조력자나 사회치료자와 같은 역할, 안전조치라고 설명했죠. 사회치료자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였어요. 분석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회계획 모델이 되겠어요. 이건 틀린 거지요. 수급자의 역할,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뭘로 봤냐면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소비자나 수혜자로 설정하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이에요. 사회행동 모델은 희생자의 입장으로 설정을 해요. 여기는 사회계획 모델. 변화, 전술과 기법은 합의, 토론, 협상. 이건 지역사회 개발 모양의 전략인 것이고, 사회행동 모형에서는 경쟁이나 갈등 유도. 그에 비해서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회계획 모델은 흥묘백묘.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든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든 흥묘백묘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수급자 체계를 특정 집단으로 국한하는 희생자와 같은 이것은 사회행동 모델이고, 제도 변화나 정책 개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 1번과 2번은 사회계획 모델, 4번과 5번은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어요. 다음에 이번에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나와 있네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은 8개의 모형으로 설명을 했는데, 8개의 모형.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지역사회는 지리적 지역사회가 있고 기능적 지역사회가 있기 때문에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과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로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넣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스만의 분류,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3개를, 그중에 사회행동 모델을 둘로 나누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과 운동 모델을 둘러 나눠서 4개로 나눠서 하되, 새로운 모델로 연합 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모델, 이렇게 해서 8개 모델로 나눈 겁니다. 그중에 60번은 좀 난이도를 깊게 해서 내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목표는 프로그램의 방향 또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목표로 한다. 변화의 표적 체계는
바로 기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을 변화 후 표적체계로 한다. 표적체계로 한다. 1차적 구성원은 특정 이슈에 관련된 이해관계에 있는 조직이다. 자, 여기는 문제를 너무 8개의 모델을 전부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런 모델을 우리가 연합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8개의 모델을 다 가져가기보다는 연합 모델이라고 합니다. 연합 모델. 여러분들은 이 8개의 모델 중에 지금 새로이 만들어진 연합 모델과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모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출제한다고 보는데, 만약에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이 나온다면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은 지리적 지역사회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은 기능적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경제사회적 개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그리고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이나 운동 모델, 이것은 노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의 근사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그것이 아닌 2개 중에 하나인 연합 모델을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 모델을 제가 설명할 때는 가슴으로 와닿는 설명은 하지 못하지만은 문제를 풀어가는 기법으로 볼 적에 이렇게 변화 후 표적 체계를 정부기관이나 선출직 공무원, 정부기관이나 선출직 공무원으로 표적 체계를 잡는 이런 것은 연합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가는 것은 연합 모델만 가져가는 겁니다. 연합 모델만. 자, 넘어가 보시겠어요. 61번에 보시면 지역복지 실천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실행과정 점검 단계에서는 점검, 모니터링이니까 진행 과정 중에 하는 거지요. 점검 과정, 실행과 결과를 추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진척도를 파악한다. 좋습니다. 다음에 목적,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겐트 차트를 사용하기도 한다. 목적, 목표 설정에는 기획 단계가 되겠는데 기호구 기법에는 퍼트 기법도 있고 섀도우 기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겐트 차트 이용하는 기법도 있고 또 명목 집단 기법도 있고 뭐 다양한 기법들이 기획의 기법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 지향적 활동이면서 미래 지향적 활동인 목적, 목표 설정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평가 단계든 결과 평가만 실시한다?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지역복지 실천이든 아니면 개별 사회든 간에 모든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의 평가는 처음부터 시작되기 전부터 끝나고 난 이후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반복적이며 지속적이며 역동적 과정으로 있습니다. 그 때문에 결과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 단계에서는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평가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디귿번이 되면 다 틀린 거예요. 디귿번. 디귿번은 뭐 3번과 5번이군요. 욕구 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정보 제공자 인터뷰, 지역사회 포럼, 사회 지표 등을 조사할 때, 욕구 조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욕구 사정에 이런 기법이 존재를 하는데 양적 기법, 또 질적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양적 욕구 사정을 위한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는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법 또는 구조화된 서베이 또는 사회 지표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3가지는 양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자 양적 욕구 사정 기법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지역사회 포럼이나 명목 집단 기법, 초점 집단 기법, 또 그럼 델파이 기법, 주요 정보 제공자 기법, 공식적 비공식적 인터뷰 기법, 지역사회 서베이, 또 그럼 민속 지학적 접근, 이런 등등의 방법은 질적 욕구 사정이나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맞는 거죠.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어요. 다음에 6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 중 다음 활동을 해야 하는 단계는 참여자 적응 촉진하기,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 관리하기.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가 인식이 되면 그에 대해서 욕구 사정을 하고 욕구 사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이 얼만큼 어떻게 언제 필요한지가 결정이 되면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강구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중에 참여자의 적응을 촉진하고 이런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는 단계는 바로 실행 초기에
지역복지실천의 초기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어요. 적응을 촉진하고 참여자 간 저항과 갈등을 관리하고, 자, 이것은 실행 단계가 되겠어요. 실행 단계가 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로 해놓고 다음 단계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63번의 다음의 욕구 사정 방법은, 아까 욕구 사정 방법 말씀드린 것은 양적 욕구 사정 방법과 질적 욕구 사정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지역사회 집단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이 집단의 이해관계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한다. 선택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 특정 문제에 대한, 특정이란 말이 나와 있군요. 의견 교환을 한다.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을 한다. 특정이란 포커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초점 집단 기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번에 보시면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복지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 기회 제공, 주민욕구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제공, 지방행정부서의 역할 강화, 비정부 조직의 자원 활용, 비정부 조직의 자원 활용.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지방 이양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끌어져 가던 지방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뿐만 아니라 디귿번의 역할도 강하다. 함정은 3번에 있었죠. 기역, 니은, 니을과 같은데 함정. 거긴 또 그것도 있지 않거든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모든 역할. 이거는 뭐 기본 개념으로 가져가시고. 65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다음에 모든 활동과 관련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역할도 공공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다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수급권자 파악, 욕구조사, 서비스나 시설 입소, 의뢰, 알선, 의뢰, 알선, 연계, 소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중개자의 역할이 돼야 되겠지. 중개자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의 역할을 중개자, 브로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중개자라는 역할을 쓰지 않고 자원 연결자라고 이렇게 의뢰, 소개, 알선, 중개, 연계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중개자의 역할을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66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이건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아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의 시무기관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본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죠. 그거에 의한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제가 같이 나와도 그냥 같이 문제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시군구에 있는 네트워크 원리에 관한 운영, 원리에 따른 운영,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대한 감사평가, 지역사회 복지기관 감사평,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대한 감사평가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무기관인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이건 틀린 거죠.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과 사유자본 확대 지향,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시행,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2번. 이것은 시무이나 건의기관이지 무슨 뭐 감사나 평가기관이 아닙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67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관의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제공대상은 지역주민으로 하지만 우선 제공대상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고 또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관 사업을 규정을 하되 그것을 옛날처럼 사업별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능별로 나누고 기능별 사업 분야로 이렇게 정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 지원 방법이 변경되었다. 재정 지원 방법이 변경되었다. 어쨌든 지방 이양 사업이죠. 사회복지관 5대 사업,
사회복지관 5대 사업은 기능별로 이렇게 개편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기능 3대 기능으로 나누고 사례 관리 기능에는 3대 사업, 사례 발굴 사업, 사례 개입 사업, 서비스 연계 사업 이렇게 3개 사업 분야를 사례 관리 기능의 사업 분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제공 기능의 사업 분야로서는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문화 사업, 그리고 자활 지원 사업 이렇게 4개의 사업 분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조직화 기능에는 지역 네트워크, 복지 네트워크 사업 분야와 주민 조직화 사업 분야와 그리고 자원 개발 및 관리 사업 분야로 이렇게 3개의 사업 분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그 자체로서 좀 세분화해서 출제가 될 겁니다. 2번 자체로 출제가 됩니다. 2번 봤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근거법이 사회복지 사업법이라고 그랬어요. 답은 3번이군요. 사회복지관 평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렇죠?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시설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시설평가제가 신설되거든요.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평가받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관도 당연히 사회복지 시설의 하나로서 적어도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렇게 규정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그 때문에 지역성의 원칙, 그리고 전문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그리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따르는 통합성의 원칙,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의 원칙, 그 외에도 뭐 투명성의 원칙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모두 존재되어 있습니다. 다 맞는 것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추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빈곤아동의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민간 영역의 사업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발달 지원 계좌인 디딤시아 통장 사업과 더불어 2007년에 시작된 공공부문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취약계층 가정과 그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부문 사업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사업이 되겠어요.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에부터 시작되던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동원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죠. 시군구 단위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공동보금의 지정기탁사업은 개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함을 해본다. 배분사업, 사회복지공동보금의 배분사업에는 거기에는 신청사업, 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그리고 긴급지원사업 등으로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보금회에서 기획한 사업에 공모를 통해서 자원을 지원받는 것은 우리가 기획사업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신청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예외에서 지정기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부금 부모 지원자가 기부자가 어떤 지원 지역이나 지원 대상자 등을 딱 지정해 놓으면 그 지정한 그 지정 취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을 지정기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체로도 그래도 기다렸던 문제인데 바로 이 배분사업을 가지고도 별도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동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보호 프로그램만 제공한다? 아니죠.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부터 아동복지시설로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보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등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지역주민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됩니다. 답은 뭐 2번이 되겠군요. 69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역시 근거법은 사회보장급여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시군구, 시도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있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있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 수요 측정 및 목표 추진 전략 수립, 다음에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 보건, 의료 분야의 초점, 3번이 틀린 거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맞춤형 통합서비스에 최대한 근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계되어서 수립하도록. 이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어요. 뭐 읽을 것이 없군요. 70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조직화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활용 기술에는 옹호 또는 대변 기술, 연계 기술, 조직화 기술 또는 지역주민 교육 기술, 또 지역주민에 대한 역량 강화 기술,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개발 기술 또는 갈등 조정 및 협상 기술 등등의 다양한 기술을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그중에 조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화 기술은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나 관련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의 역동적 실체로 이끌어가는 이런 기술을 조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조직화 기술을 이끌어갈 때 이거 보면은 효율기술, 협상기술, 지역문제 이슈 설정기술, 지역사회 지도자 발굴 기술 이런 등등을 다 썼는데 주민통제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C급 문제가 되겠군요. 답은 5번이 되겠어요. 71번에 보시면 옹호기술의 특성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옹호, 클라이언트 입장에 서서 클라이언트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기관의 목적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같이 실어주는 이런 기술을 바로 옹호기술 또는 대변기술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목적,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유지하는 목적,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자립 강조, 옹호 편들어주는데 자립을 강조하는 건 좀 차이가 있죠. 경제적 자립이랑 더욱더 문제가 있고 표적 집단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이나 압력 행사, 그렇죠. 표적 집단에 대한 또는 기관의 목적에 대한 이건 맞는 것이 되겠고 정당한 처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한다. 이건 맞는 것이 되겠군요.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 없나? 기역,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과 역할 간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네트워킹 기술. 자, 요거 다 이게 좋습니다만은 여기 다 좋습니다만 이게 다른 것이 맞다 틀리다 보다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연계라고 하는 것은 연계 기술은 클라이언트인 지역 주민들과 클라이언트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결시켜주는 기술. 이렇게 연결, 알선, 소개, 의뢰 이런 그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그 역할을 우리는 브로커 중개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다뤘던 문제를 같이 볼 수 있네요. 중개자, 옹호자의 역할이 아니라 중개자의 역할. 다른 걸 보자는 것이 아니라 연계 기술을 사용할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개자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73번에 보시면 73번에 이렇게 보시면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것을 모두 고르면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기업은 기업인데 사회적 목적의 비중이 큰 기업.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틀린 거지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같이 봐주시고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며 사회복지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의 자활은 촉진하지만 차상위 계층의 자활까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주체, 또 사회복지법인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3번은 기역번과 디귿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74번에 보시면 최근 지역사회 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의 지역복지를 보면은 사회적 경제 대두, 통합 사례관리 강화, 읍면동 복지 허브화, 5년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계획 수립. 이건 뭐 여러분들 능멸하는 문제군요.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보더라도 사회보장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시행은 종래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조항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전면 삭제되고 새로운 법인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분명히 4년마다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2003년도에 규정된 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 시군구는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2007년부터 처음 시행된 거거든요. 7, 8, 9, 10, 11, 12, 13, 14, 현재는 15, 16, 17, 18로 넘어진 제3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답은 4번, 5년이 아니라 4년이 되겠습니다. 4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으로 실천주체의 다양화. 실천주체가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까지 쭉 확대가 되지요. 다음에 75번으로 가서 보시면 사회자본 이론.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사회자본 이론이 이거 가지고 곧잘라. 인적자본이 넘어서 사회자본 나오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지역 주민들 간의 네트워킹,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관 구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사회자본이라고 하는데, 사회자본은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회자본은 확대되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환관계에 내재된 무형의 자산이다.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된다. 자본 총량은 사회적 교환관계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증가하는 가변성을 갖은 고정적이 틀린 거지요. 구성원 일부가 아닌 모두에 공유된다. 호혜적 서로가 이익이 되는 문화를 기초로 한다. 다 좋습니다. 답은 고정적이 틀린 거지요. 그래서 이 사회자본은 지금 근자에 나와서 역시 한 2년, 2, 3년은 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 2017년도에 시행된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2교시 3영역에서 지역사회복지론의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기출문제 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 예상문제를 보여주는 기본 틀이 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교시 3영역 지역사회복지론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